시원한 바다가 유혹하는 여름. Here we go. 여기 summer. 지금 radio 켜. 보는 이들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소녀들의 썸머룩처럼 올여름 해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노출 피할 수 없는데요. 태양빛이 강렬해질수록 점점 얇아지고 짧아지는 여름 패션. 노출의 계절 여름이 반가운 이들이 있는가 하면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 이상으로 울퉁불퉁 거미줄처럼 파랗게 튀어나온 혈관. 하지 정맥류 때문인데요. 여름철 노출은 물론 붓고 저리는 다리 통증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게 된다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 날씨.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하이 실종의 여름 패션이 거리를 휩쓸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음 놓고 다리를 드러낼 수 없어 무더위에도 긴 치마나 긴 바지를 고수해야 하는 이들. 바로 하지 정맥류 환자들입니다.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됐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 정맥. 하지 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판막 이상이나 혈관 폐색 등에 의해 압력이 장기간 증가되면서 정맥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하지 정맥류 없는 매끈하고 건강한 다리를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 김재영 원장이 나섰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지 정맥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하지 정맥류 진료 인원은 15만 6,008명으로 6년 새 14% 증가했는데요. 하지 정맥류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유전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병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하지 정맥류인 경우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은 아들일 경우 25%, 딸의 경우 60% 이상이라고 하고요. 부모 양쪽이 하지 정맥류인 경우 아들, 딸 상관없이 90% 이상 유전된다고 하네요. 성별 통계를 보면 여성이 60%, 남성이 40%로 여성 환자가 많고 연령별 통계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내원 환자 직업군별 통계를 보면 사무직 여성보다 서비스직 여성의 유병률이 높았는데요. 이때 일일 8시간 이상 서 있는 경우 유병률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다리 쪽에 정맥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오래 서 있을수록 하지 정맥류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여성의 경우는 임신으로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평소 무겁고 저리는 다리 때문에 하지 정맥류 전문 병원을 찾은 남자 환자. 앞서 통계에서 봤듯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지만 최근 남성 하지 정맥류 환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밤에 잠을 자거나 이럴 때 약간 다리에 약간 좀 저리는 그런 증상도 있었고, 특히 양반 자리에서 앉거나 이럴 때도 그런 증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밤에 또 자다 보면은 수면 중에 다리가 조금씩 약간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숙면을 잘 못 취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보면은 이제 다리가 핏줄이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 외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어서 반바지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러면은 좀 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 자주 다리가 저리고 쉽게 피로감을 느꼈던 유준석 씨. 육안으로도 조금씩 튀어나온 정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 정맥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검사를 통해 정맥 내 혈액의 이동 방향과 판막의 이상 유무,
정확한 역류 시작 부위와 위치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몸의 판막이 이런 것들을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럼 판막이 한쪽 다리에 한 100개 정도나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 고장난 거예요. 이거 있죠? 얘가 빠져나온 거죠. 이게 신부정맥들이고 얘가 신부정맥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하지 정맥류 원인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치료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 환자는 종아리 뒤쪽에 있는 소복제 정맥이라고 해서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혈관이 있는데 그쪽 혈관에 판막이 고장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정맥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아래쪽으로 역류하면서 그 아래쪽으로다가 하지 정맥류들이 겉으로 많이 생긴 그런 환자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점점 진행하는 질환인데요.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치료 없이 압박 스타킹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과 그리고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주사제를 혈관 안에 주입해서 정맥류를 치료하는 그런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수술에는 과거에는 절개 수술, 즉 피부를 째서 고장난 혈관을 뽑아내는 그런 수술을 했다면 요즘에는 고주파나 레이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혀 흉터 없이 그런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까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하지 정맥류. 이런 증상들은 자고 일어나거나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좋아지기 때문에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하기 쉬운데요. 하지 정맥류의 경우 초기에 발견하면 보존적 요법이나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치료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어떤 푸른 핏줄이라든가 아니면 실핏줄, 또 심하게는 꼬불꼬불 튀어나오는 혈관이 보인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많이 무겁고 피로하거나 저리고 특히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이런 다리 아픈 증상들이 걸어 다닐 때는 전혀 안 나타나다가 한 자리에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 다리가 더 힘들다면 일단은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지 정맥류를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및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하지 정맥류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간단한 경화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 수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피부염증이나 괴사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 하지 정맥류에 많이 사용한다는 혈관 경화요법.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약물을 주사해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 정맥류의 정도에 따라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해야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까지는 필요 없고 겉에만 살짝 하지 정맥류가 생긴 경우에는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 방법은 이 늘어난 혈관에 주사약을 주입해서 그 혈관을 다시 원위치시키거나 아니면 깨끗이 없애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사약을 혈관 안에 주입하면 그 주변의 혈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그 굳어버린 혈관이 2-3개월 지나면 점점 내 몸에서 흡수를 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한 방송을 통해 그녀가 하지 정맥류로 인한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음이 알려졌는데요.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둔 터라 치료를 미루고 훈련에만 집중했었던 이상화 선수.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정맥 안에 가느다란 광섬유를 넣고 레이저를 가해 정맥류가 생긴 정맥을 막는 레이저 수술. 최근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 흉터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과거에는 절개법이라고 해서 고장난 혈관을 속에서부터 다 끄집어내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했는데 그런 치료 방법들은 며칠씩 입원,
특히 다리의 치료 후에 흉터가 남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절개를 전혀 하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법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수술법은 고장난 혈관에 레이저 관을 삽입해서 그 혈관을 태워서 결국은 없애는 그런 방법인데요.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고요. 마취도 국소 마취로 전혀 통증 없이 이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재발을 제법 하는 질환인데요. 처음에 원인을 해결을 못하고 겉에 보이는 혈관만 치료한 경우 반드시 재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튀어나온 혈관보다는 푸른 혈관이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치료해도 나중에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아주 간단한 경화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재발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생긴 정맥류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점점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리 피로감과 통증은 물론 심한 경우 울퉁불퉁 보기 싫게 튀어나오는 만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전지현이 했던 모관 운동. 바닥에 등을 대고 바르게 누운 뒤 팔과 다리를 하늘로 들어올려 가볍게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손발에 가벼운 진동을 주는 모관 운동이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평소에 있으신 분이라면 낮에 근무하는 시간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있어요. 그 하지정맥류를 진행하지 못하게 또 새로 생기지 못하게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것이 하지정맥류 진행이라든가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다리를 꼬고 앉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정맥류에 좋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적절히 해주시고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 역시 하지정맥류를 진행하게 만들어요. 이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다리가 많이 피곤하고 아플 때 다리에 찬물을 많이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자꾸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까지 하게 되고 그 치료하는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수술할 거를 주사, 경화요법으로 쉽게 간단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 치료할 것을 하나만 치료해서 바로바로 깨끗해지고 다리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조기 검진, 치료가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리 정맥이 늘어나고 판막이 손상돼 발생하는 하지정맥류. 다리가 쉽게 붓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통증은 물론 밖으로 보기 싫게 튀어나온 혈관 때문에 노출도 꺼리게 되는 하지정맥류. 조기 검진과 치료를 통해 매끈하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세요.